(1월 17일) 금요일 글로벌 비트로 이어가겠습니다. 아쉽게도 전날의 강력한 상승이 오늘까지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간밤 10년물 금리가 6bp 이상 하락하면서 4.6%선 밑으로 하향 안정화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트럼프의 취임식이 곧 임박해 있다 보니까 시장에는 긴장감이 좀 맴도는 분위기죠. 네, 강세가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았을 텐데 3대 지수가 모두 힘을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 애플도 테슬라도 다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미국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매파 연준 인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 거기다가 은행주들의 실적 호조까지 사실 상승의 재료들이 많이 있었던 간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약보합 수준, 나스닥 지수는 0.9% 가까운 낙폭까지 확대를 하면서 마무리가 됐죠. 전날 급등에 따른 숨고르기, 거기에 일부 종목들의 개별 이슈에 따른 급락세가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간밤이었습니다. S&P 500 지수는 0.2% 하락하면서 5,940포인트 선을 반납하고요.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 시장이 주목했던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매파 인사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데요. 이 크리스토퍼 월러는 연준 안에서도 아주 온건한 매파 성향을 띠기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CNBC와의 인터뷰 내용, 핵심은 인플레이션 개선이 이어진다면 금리 인하는 지금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빠르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그 인하의 시점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가능하다고 했고요. 빠르면 3월 인하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 시장이 지금 7월 정도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보다 훨씬 더 빠른 인하 가능성도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연내 인하 횟수의 경우에는 3에서 4회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는 추후 경제 지표의 추이에 따라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인터뷰 내용이 전해진 이후에 CME 페드워치 툴에서 연준이 5월에 적어도 25bp 이상의 금리 인하를 단행해 줄 것이다 라는 확률이 50% 이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금리 수준은 4.25에서 4.5%인데 한 차례 스몰컷을 5월에 단행해 줄 거라는 확률이 55.69%까지 올라와 있는 모습이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치가 46% 정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국채 금리가 크게 하락을 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장중에 상승 전환 시도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하락을 하게 됐던 이유 일부 종목들의 급락 때문이었는데요. 어떤 종목들이 그 하락의 주범이었는지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테슬라 그리고 다우 구성 종목인 유나이티드 헬스가 가장 빨간불을 강하게 켜고 있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 약보합 정도를 제외하고는 M7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한 점 역시 오늘 시장의 부담이었습니다. 애플의 경우에는 4%까지 낙폭을 키웠습니다. 이 나스닥 지수가 장 막판까지 낙폭을 벌린 데 주범이었는데요. 중국 안에서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1위를 빼앗겼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년간 1위를 하던 애플이 3위로 밀리고 비보 그리고 화웨이가 1, 2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점유율 싸움에서 밀리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주가는 지난 8월 5일 이후로 최악의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확인해 보시죠. 3.4%의 하락이었습니다. 프리마켓에서부터 주가를 끌어내렸던 뉴스가 있었는데 사이버 트럭이 할인 판매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옵션에 따라서 최대 230만 원까지 할인이 되고요. 바로 이번 주부터 적용된다는 소식이죠. 이 CNBC는 지난해 경쟁사들이 신모델을 출시하면서 테슬라가 점유율 싸움에서 좀 밀리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 소식이 결국에는 테슬라 차량에 대한 수요 부진에 대한 우려를 촉발을 했습니다. 전날 8%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역시도 일부 자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주들의 표정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하락을 했지만 브로드컴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의 표정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전일 나왔던 TSMC의 4분기 실적 덕분이었는데요. AI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매출액과 순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9% 그리고 57% 뛰어 올랐습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TSMC의 주가는 4% 가까이 뛰어 올랐습니다. 215달러 선에 현재 종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 소식이 여타 반도체 장비주들에까지 훈풍을 불어 넣었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KLA 코프 등의 종목들이 6% 안팎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간밤에도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 이어졌는데요. 모건 스탠리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새롭게 성적표를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어닝 비트 이후에 주가가 강하게 반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투자 은행 부문의 성과가 좋았고요. 바로 밑에 전날 성적을 내놨던 골드만삭스 역시도 이틀째 상승 흐름을 이어가면서 간밤 장중 최고가를 새로 갈아치웠습니다. 그랬던 반면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성적이 나름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1% 이상 하락하는 등 엇갈린 움직임들이 나타났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의 경우에는 4분기 매출 미스를 기록한 여파를 받아가면서 거의 6% 가까운 낙폭을 간밤에 기록했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올랐던 것은 부동산과 유틸리티 이 두 업종을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11월 이후 국채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가장 크게 받아갔던 두 업종인데요. 국채금리가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자 또 가장 빠르게 반등에 나서고 있는 것도 역시 이 두 업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시죠. 먼저 넷플릭스입니다. C포트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이 소식에 장중에는 1% 이상 상승하기도 했었는데요. 결국에는 0.7% 밀려난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으로는 태양광 주식이죠. 퍼스트솔라 같은 기관인데요. C포트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동종 업계 안에서 보기 드문 블루칩이다, 우량주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주가는 2.2% 힘을 입어가면서 190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타겟도 보시죠. 타겟이 이번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4분기 매출 가이던스는 상향을 하고 그런데 수익 전망치는 상향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유지를 한 건데 매출은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이익은 그대로다. 그 말은 즉 이익률이 낮아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할인을 많이 해줬을 때에만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끼고 물건들을 구매하고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타겟의 주가는 1% 가까운 내림세를 그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공주 사우스 웨스트까지 보시죠. 시티 측에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도로 내려잡았습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 자리하고 있다는 평가이고요. 주가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종가 기준 1.92% 밀려난 32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징주 모두 확인해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공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간밤에는 12월 소매 판매 지표도 공개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지표들의 표면적인 수치보다는 전반적인 흐름에 좀 집중한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소비도 탄탄하고 노동시장도 탄탄하다라는 평가가 내려졌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 1만 4천 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85만 9천 건으로 직전주 대비 1만 8천 건 줄었습니다. 이렇게 청구 건수가 21만 건을 유지하는 것은 미국 시장의 견조한 모습이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자세히 살펴보니까 직전 주 대비 10만 건 이상 상승했고 예상치보다도 더 많은 수준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 대비 소폭 감소했고 예상치보다도 소폭 감소한 수준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번에 노동지표에서는 좀 크게 큰 흐름을 지켜본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을 상회했다라는 그 점에서 21만 7천 건을 지나갔다라는 점에서 코로나19 이전에는 30만 건 그 언저리를 지나갔는데 이렇게 21만 건 상당히 안정화되고 있다라는 점이 시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4주 이동평균선을 확인을 해보니까 역시나 21만 건 그 언저리를 지나가면서 지난 4월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역대 지금 가장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러한 측면 내에서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제가 이전에도 전해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기업들의 지금 감축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계속 이어서 12월 소매 판매 지표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소매 판매가 7,292억 원으로 전월 대비 0.4%가량 상승했고요. 전년 동기 대비 3.8%가량 상승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예상치는 0.6이었고 지난 11월에는 0.8% 상승한 것에 비해서 사실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었다라는 평가가 내려지기도 했죠. 하지만 이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달 11월에는 0.7에서 0.8%로 기준치가 상향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라간 기준치 때문에 기저효과가 좀 발휘해서 0.4도 충분히 높은 수치이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3.8% 전년 동기 대비 상승분을 확인을 해보면 최근에 물가도 너무 높았고 금리도 이렇게 높은 상황 속에서 3.8% 상승한 거면 예상보다 괜찮은 상황이다라고 평가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GDP가 집중하는 섹터인 통제 판매 그룹이 0.7%가량 상승하면서 지난 3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점에 시장이 좀 안도한 듯해 보입니다. 이렇게 소비 판매도 잘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경제가 탄탄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안에서 금리 인하 결정은 어떻게 내려질까? 이제는 연준 의원들의 발언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간밤에는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우리가 이전에 예상했던 대로 연내 3, 4회 인하가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최근에는 금리 동결이 될 것이고 잘하면 금리 인상까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이렇게 월러 이사가 매파적인 의견을 내놓은 건데요. 이에 따라서 당장 3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리 인하 가능성 3월에 조금 더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의견이 시장 전체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른 국채금리의 변화 그리고 금리 인하 변동 가능성 정도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히려 간밤 시장이 조금 더 주목했던 것은 스콧 베센트 지명자의 발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감세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 감세 정책을 하지 않으면 미국에 재앙이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다소 강력한 발언을 내놓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국발 AI 그리고 반도체 투자에 관련한 관계를 엄격히 다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전반에 긴장감이 드리우곤 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중에 또 국채금리의 가격 변동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참 어제는 애플의 상승세를 전해드렸는데 간밤에 4% 넘는 낙폭을 보이며 마감을 했죠. 아무래도 중국 시장 내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공개하면서 애플이 또 한 번 흔들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2024년 4분기에 1,310만 대의 아이폰을 출하해 전년 대비 25% 감소한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화웨이는 37% 증가라는 놀라운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2024년 중국 스마트폰 시장 전체는 4%가량 성장했지만 애플은 샤오미, 오포 등 현지 업체들의 공격적인 가격 전략, 그리고 폴더블 스마트폰 혁신, AI 기반의 생태계 구축의 경쟁력을 잃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성장하고 있는데 애플은 좀 부진한 성적을 계속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애플의 족집게다라고 불리는 거밍치가 2025년에도 애플이 좀 어려울 수 있다, 10%가량 출하량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소식을 전한 바가 있는데 지난해 이렇게 다시 한번 애플의 좀 안 좋은 성적이 눈으로 확인이 된 거죠.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4분기에만 25%가량 하락을 했고 연간 비율로 했을 때 17%가량의 하락세가 확인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중국 기업들의 경쟁에서 좀 지는 듯한 모습이 확인이 되는데요. 애플 자체도 AI 인텔리전스의 약진이 이어지고 있고 야심차게 내놓았던 비전 프로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서 이렇게 부진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흐름 안에서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조금 더 있다라는 평가가 내려졌죠. 이제 중국에서 2025년에 최신 보조금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하면서 중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들이오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난 15일에 이 화웨이가 아주 전격적인 새 제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저가형 스마트폰을 게시를 했는데 그 저가형 스마트폰의 기술 발전도는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관전 포인트는 정말 저렴한 가격이었죠. 지금 아이폰이 100만 원 중반대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동일 스펙과 비교해서 지금 60만 원대의 모델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정도의 가격 차이에 좋은 성적이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고객들이 어떠한 제품을 선택하게 될지 애플의 경쟁력을 더 잃게 되진 않을지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주가의 흐름도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틱톡이 아닐까 싶습니다. 틱톡 매각설, 틱톡 정말 사용이 금지되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요. 간밤에는 유럽연합에서 정보보호 규정 관련해서 신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틱톡을 비롯한 중국 기업 6곳이 유럽연합에서 취득한 이용자의 데이터를 중국에 불법적으로 이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4개 기업은 공개적으로 유럽 이용자들의 개인 데이터를 중국에 이전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나머지 2곳은 중국일 가능성이 높은 제3국으로 데이터를 이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럽 디지털 권리센터는 불법 이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유럽연합이 제기한 중국 기업 6곳은 틱톡, 알리익스프레스를 포함해 테무, 위챗, 샤오미 이렇게 6가지 기업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취득을 한 이용자 데이터를 중국 혹은 중국으로 추측되는 제3국으로 이전하겠다라는 내용을 밝힌 겁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디지털 권리 단체는 중국이 워낙 이 당국에서 접근이 강력하게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권위주의적인 감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국의 접근을 받을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은 불법적인 접근이다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실 해당 단체는 이전에도 애플이나 알파벳, 메타와 같은 미국 기업을 상대로 정보 보호 규정을 조금 더 강력하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틱톡이 또 추가적으로 얼마나 규제를 받게 될지도 좀 관건인데요. 만약에 이번 규제 신고에 이 불법 사항이다라는 내용이 확인된다라고 한다면 해당 기업들은 매출액의 4% 혹은 30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내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당 기업에 타격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떠한 흐름일지도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연 이 안에서 틱톡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부분을 가장 궁금해하고 계실 텐데요. 미국 내에서 참 이슈죠. 만약 정말 19일에 틱톡이 매각이 된다 혹은 그 해당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용이 중단될 텐데 어떠한 흐름일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틱톡이 지난 2018년부터 사용이 허가가 되었는데 지금 이용자가 1억 7천 명이 넘는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이용자가 이용을 하게 되면서 그러한 부분에서 중국으로 어마어마한 정보 유출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라는 위기감이 제기가 되었죠. 그에 따라서 지난해 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감에 틱톡 금지법이 통과가 되었는데 이를 트럼프 당선인은 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지금 잠시 이러한 해당 법 시행을 연기해달라, 내가 취임한 이후에 해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현지 시간 15일에 취임 후
60일부터 90일까지 잠깐만 시행을 유예해달라라는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정말 이 내용이 인정이 될지, 정말 틱톡 금지법이 잠깐 중단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분명한 것은 틱톡에 큰 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매각 기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추가적인 데이터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간밤에는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을 했고 천연가스가 급등을 했습니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던 탓에 국제유가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에 반해서 천연가스 앞으로 전망이 더 강력해 보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천연가스 값이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아무래도 2025년 1월이 워낙 추운 날씨이고 이 재고 특성상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이러한 상승분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그 위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금값은 1.13%가량 상승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4.6% 그 부근에서 4.606%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비트 이상으로 전해드렸습니다.